예,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벌써 한 5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한 2,900, 3,000명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예. 우리 방송 어저께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죠? 예, 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오늘 하루 쉬시기로 하셨나? 아, 그럼 나도 쉴걸. 자, 오자마자 업꿀잼 투표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차가 많이 밀렸어요. 뻥 까지 마! 꿀잼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예.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전철 바퀴에 빵꾸 났어요. 이것들이 진짜. 네,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아, 또 중계방송은 또 왜 두 개 생기고 그래.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아, 지금 버퍼가 심해요?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미안합니다. 이 브라키가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우리 딸이 지난 주일날 내가 저녁을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먹었어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삼시세끼를 먹어. 그러다 배 터져.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딸내미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저녁을 먹으라고. 아빠가 걱정하느라고 눈에 다크서클 생긴다고. 막 그러는 거야.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예. 근데 이거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예, 우리 시청자가 저기 소화제를 보내셨는데, 예, 정소화가 안 되면 저 소화기제를 먹어야 되겠어. 아니야.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먹었어요. 사과 하나, 대봉 하나, 그다음에 뭘 먹었더라? 빼빼로 한 봉지, 사과칩 한 봉지, 그리고 생선 무조림 한 냄비, 밥 한 공기, 그리고 배추김치 정도? 진짜 간단히 먹었어, 간단히. 얼마 안 먹었어. 예. 대봉 한 개밖에 안 먹었다니까! 내가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봐. 그치, 너무 간단하지? 나 진짜. 요즘에 내가, 저녁을 안 먹으면서 위장이 점점 주는 것 같아. 경찰 추산 1인분. 너 진짜? 근데 이거 마크는 왜 생기는 거야? KT, 이게 왜 생기는 거야? KT가 이번에, 뭐, KT 기가 인터넷이 아프리카 BJ 대상을 뭐 스폰하나 봐요? 그죠? 이건 내가 설정한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건 내가 설정한 거 아니에요? 네. 배고프겠지? 나 요즘에 먹는 게 너무 작아. 사실 사는 낙이 먹는 건데, 나는 세상에서, 먹는 돈이 제일 안 아까워. 내가 먹는 걸로 돈 썼을 때 제일 뿌듯해. 사람이 이래서 사는구나. 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막 내 안에 온전히 그 음식이 담겼을 때, 그때 어떤 느껴지는 뿌듯함. 근데 이제 사실 그 밥을 자주 안 먹는 이유가, 밥 먹을 때마다 화가 나. 밥그릇이 비어갈 때. 밥그릇이 비어갈 때, 내가 다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 가끔 그런 고민도 돼. 내가 다중인가? 왜 내가 먹는 밥에 양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나 틀림없이 진짜 몇 숟가락 안 먹었는데 밥이 없어.
그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고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밥 먹을 때마다 고민이 된다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 님들도 그래요? 다 일반적인 생각인가? 막 공허감이 느껴지고, 아, 내가 이러려고 밥 먹었나, 막 이런 생각. 난 아직 한참 배고픈데, 난 아직도 배가 고픈데, 왜 밥이 벌써 사라졌나? 내가 이러려고 진짜 점심시간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왔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막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래. 어, 다이어트를 그래서 못해. 근데 내가 요즘에 진짜 저녁을 안 먹고 자니까 잠은 잠은 진짜 빨리 와. 저 방송 끝나고 나면 진짜 졸려. 어저께도 내가 손석희 뉴스를 봐야지. 손석희 사장의 뉴스를 꼭 봐야지. 그래서 우리 석희 오빠 틀림없이 내가 7시 반에 15분에다 맞춰놨거든. 눈 뜨니까 10시더라고. 우리 딸이 8시에 오니까 이미 엄마가 코를 골고 있었대. 그래서 불 끄고 안경 벗겨놨다고. 아, 나 진짜. 네. 7시 반까지 틀림없이 깨 있었는데, 석규 오빠지, 그럼. 아저씨니? 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그러고 계속 잤어. 근데 요즘에, 너무 피곤해. 심하게 피곤해가지고, 자도 피곤해. 그리고 이렇게 간에 무리가 온 게 확실해. 요즘에 좀 너무나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간에 무리가 왔음이 분명한 게, 자도 피곤하고, 침대에서 완전히 이렇게 딱 늘어져서 달라붙어 있는, 침대에 막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내 모습이 느껴져. TV 소리와 안경, 뭐라고? 예, 요즘에는 막 갑상선 내가 원래 갑상선이 안 좋아요. 근데 진짜 이 갑상선이 좀 두드룩하기도 하고, 하여간 지금 컨디션은 너무 안 좋아. 내가 지금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죠. 8월부터 지금 8, 9, 10, 11, 거의 넉 달 동안 쉬지를 못했어. 손석희 제거하려고 박근혜가 이재용을 3번 불렀다는 기사가 떴다. 거봐. 내가 삼성을 압박해서 손석희 사장을 제거하려고 할 거다. 그랬잖아. 예. 예. 자, 오늘 아이폰이 업그레이드 됐대요. 네, 아이폰 쓰시는 님들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뭐 실시간으로 꿀잼도 된다면서요? 예, 업과 꿀잼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내년 대선에서 종편이 가장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손석희 뉴스 아니겠어. 손석희가 살아있는 한 내년 대선 쟤네가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아. 예.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손석희를 제거하라. 그게 쟤네들의 작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네. 일단 이제 어제 방송, 예. 어제 방송, 이제 어저께, 여러분 내가 안 보여줬지? 어저께 우리, 생방송 시간에, 어제 우리 생방송 시간에 방송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예. 방송 통계. 우리 아프리카는 이렇게 우리 아프리카는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 통계를 보면 11월 1일부터 어저께까지, 예. 11월 1일 7,900, 2일 7,300, 9,800, 그러다가 11월 5일 밤에 12,409명으로 최고점을 찍게 되죠. 이때가 이제 미국 백악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얘네들의 작전이 보인다 라고 이제 망치 부인이 처음 얘기한 날, 그죠?
예, 이날 이거 미국 백악관에서 박근혜를 버린 걸로 보인다. 그래서 얘네들의 작전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이었고요. 이때가 망치 부인 방송 최고 기록이었어요. 이제까지 이제 망치가 2007년 1월 17일에 방송을 시작해서 12,409명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1월 9일에 수요일날 11,265명이 봤고요. 그러다 이제 꾸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나에게 휴식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내가 방송을 쉬고, 좀 휴가를 가도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예, 벅차오르는데 어저께! 예, 13,997명. 3명이 모자라는, 예, 3명이 모자란 최고 기록을, 찍었어요. 네. 3명만 더 봤으면 14,000명이야. 노무현 대통령 때 내가 진짜 한 6개월인가 하니까 100명이 넘고,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 아니야, 10개월 했지? 그랬더니만 200명이 됐었는데, 이게 이명박 때 3,000명이 되고, 박근혜 때는 14,000명. 이야, 예, 망치부인 방송 최고 기록이에요. 예, 망치부인 방송이 만들어지고, 정말 최고 기록인데,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망치부인 방송을 동시에 10,000명이 바라보면,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 동시 시청자가 10,000명이 되면 세상이 바뀔지도 몰라.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혹시? 예. 제가 옛날에 2010년인가 12년인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망치부인 방송을 동시에 10,000명이 보게 되면 세상이 바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3,000명만 돼도 영향력을 미치더라고. 2012년에.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10,000명이 보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 고 엘리사벳님 제 쪽지 보냈으니까 쪽지 좀 확인해 주시고.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보니까, 망치부인 방송을 10,000명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된 내용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 그지? 실시간으로 망치부인 방송에서 얘기된 게 퍼져나가는데, 특징이 뭐냐? 망치부인이 1이라고 얘기하면, 각자 전문가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색깔과, 이렇게 장식을 붙여가지고, 3, 4 내지는 10까지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퍼져. 그러니까 요즘에는 망치부인 방송 나오고 한 6시간 안에, 거의 의견 통일이 되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나왔던 예측들이 막 뉴스가 돼서 나오니까, 망치부인이 라고 소설을 썼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바로 뉴스가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기다리던 사람들도 이미 유튜브로 볼 때는 뉴스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어머 이걸 미리 봤단 얘기야? 막 이거 어저께도 박근혜 담화 전에 내가 물러날게. 근데 때는 말할 수 없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옛날에는 유튜브만 보면서도 만족했었는데,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데, 이게 유튜브는 이미 하루 지난 다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망치부인 생방송을 봐야 바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뉴스가 되는 걸 보면서 막 신기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망치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어쩌면 이렇게 예측을 잘하나. 그래서 막 망치부인의 통찰력을 막 칭찬하고 그러셔요. 예, 오해십니다. 예. 여러분은 망치부인이 막 그렇게 통찰력이 뛰어나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이런 얘기 할 때, 예, 저도 방송으로 일단 내 입을 내가 조절을 못 해갖고 그냥,
포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동시에 속으로는 막 싸워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나 며칠 뒤에 보면, 그게 이제 막 현실이 되어 있을 때, 와, 소름,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해놓고 소름. 거의 마이크가 켜진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된 지 좀 됐어요. 이게 2014년에 세월호 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딱 터졌는데, 그때 생방송 중에 하나님 뭐라니, 이거 비정규직 문제다. 4월 16일 날 생방송을 딱 틀었는데, 이거 비정규직 문제이고, 승무원과 선장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이고, 회사의 문제이고, 정부의 문제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14년 4월이면 감옥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난 죽어서 말 못한다.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 못한다고 막 그랬는데 혀를 3번이나 깨물었어. 다른 말을 하는데 다른 말 하니까 혀가 막 씹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그래 들어가서 오래 있지 뭐. 교도소 구경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말이 맞았어. 내가 이제 수, 목, 금을 딱 방송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방송 끝나면서 한 10분에 걸쳐서 내가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 안경유이님이 그걸 딱 편집해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뭐 10만 명 넘게 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감옥 갈 각오하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16, 17, 18 했던 말들이 그게 내가 감옥 갈 각오하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뉴스에 근거가 안 나왔었어. 뉴스에 근거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잡혀가겠구나. 그랬는데 16,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방송 딱 끝나고 나서 토요일 밤인가 일요일 아침에 이명박이 민간 여객선의 연령을 늘렸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민간인 여객선의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승무원들 거의 다가 비정규직이었다. 그리고 거의 그날 당일에 배를 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나오면서 내가 간신히 감옥을 안 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나와. 나도 미처 몰랐던. 그리고 방송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도 몰랐던 얘기야. 몰랐던 얘기들이 막 나와요. 가령 이제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걸 뉴스로 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근데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그 말의 의미는 이러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말하면서 내 말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랬더니만 이제 백악관에서 박근혜 버렸다는 사인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백악관에서 또 나왔어. 어제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야. 박근혜를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촛불 편이다. 그 얘기가 어제 또 나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리해라. 이런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 비박계에게 보내는 사인이죠. 예. 아니야. 내가 무슨 BJ 대상을 탈까? BJ 대상에 내가 볼 때는 저 행사 비용을 KT에서 되나 봐. 그래서 지금 KT에서 저렇게 광고 영상이 뜨나 봐요. 예. 미 백악관 집회 보장은 국민의 권리. 한국 평화 시위를 지지한다. 요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이 손석희 뉴스에서 요걸 보여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잠깐만. 미국 정부가 나 손석희 뉴스 보면 안 되잖아. 그지? 아프리카에서 JTBC 뉴스 보여주면 안 되죠. 예. 아프리카에서 JTBC는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저작권 때문에 음성은 돼요? 예. 근데 음성이 영어야. 음성이 이게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자막이 한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JTBC하고 아프리카하고 계약을 끝내면서, 예, 계약을 끝내면서 JTBC에서 방송 내용을, JTBC 방송 내용을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 저작권 문제로 건대요. 예. 그래서, 나더러 읽어주라고. 아, 말 존나 빨라! 아, 알았어. 한국 국민의 평화적 시위와 집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정세 혼란에 대해서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는데 여기에 국민의 권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정권의 앞날을 정하는 건 한국 국민의 몫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대통령 하야 요구 시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권리를 새롭게 언급했습니다. People should have the ability to go out and voice their concerns about government. 그는 평화적 시위와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일 강력한 동맹의 특징은 다른 인물이 그 나라를 이끌어도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진퇴 등을 정하는 건 한국 국민의 뜻에 달렸다는 미국의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미국은 현 상황을 전례가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의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손석희 뉴스에서 이 내용을 보여줬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걸 내가 볼 때 손석희 뉴스에서 이 부분을 보여준 거는 이게 그때 손석희 뉴스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요 장면이 손석희 뉴스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YTN이나 종편에서 다 나왔어. 종편에서도 이 장면이 다 나오고 있어. 이게 뭘 얘기하냐면 소위 한국의 보수 세력들, 한국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의 말이라고 껍벅 죽잖아. 예.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껍벅 죽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보내는 사인이에요, 이게. 진행해라. 박근혜 탄핵 진행해라. 너희들이 진행해도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예. 요런 이야기를 그 사인으로 보내준 거야. 모든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박근혜하고는 같이 일 못한다. 이건 너무나 좀 애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 요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미 백악관에서 했던 말, 예. 왜요? 이 민중의 소리에서 뭐 중요한 얘기가 났어요? 미 백악관, 한국 상황은 한국 국민이 해결할 문제다. 9월 이후에 한미 정상 대화한 적 없다. 정권에 관계없이 한미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미국은 박근혜를 버렸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내주는 거야. 미국에서 이 백악관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특히 9월 이후에 한미 정상 대화한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박근혜 버렸다. 박근혜랑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국민들의 결정을 따르겠다. 예, 요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잠깐만. 누구더러? 얘야? 얘를 정리하면 돼? 중계방에서 난동 피웠던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잠깐 정리 중입니다.
알림이가 이제 오네. 예, 방송 알림이가 이제 오는구나. 지금 오신 분들은 막 방송 언제 시작했어요? 부들부들 하겠네. 예. 하던 얘기 이제 마저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어저께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왜 이제 요런 사인들을 어제 이걸 보여주느냐. 일단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그런 상황은 한국 국민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이랬어요. 중국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이게 그 한 달 전에 백악관의 입장이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11월 4일에 한번 나왔고, 이게 오늘 또 나온 거야. 반복적으로 나온 거야, 어저께.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왔고, 두 번째 나온 거야, 이게.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백악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현재 한국 내부에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한국 국민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국내 문제에 관해 언급을 삼가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강조한 셈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전화통화 등의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지난 9월 이후로 박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기회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9월 초 라오스에서 박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직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몇 시간 지나 전화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양 정상이 그 이후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 이후 양 정상 간의 대화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게 북핵이 9월 9일이잖아. 그 뒤로는 대화가 없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이 한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까운 동맹이었다면서 그 한미 동맹의 힘은 한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해왔고 또한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을 거치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후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미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는 지속적이고 매우 중요해서 정치 관계에 우선한다면서 양국 국민의 유대는 한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분명히 정치에 우선한다고 밝혀 정권과 관계없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양국의 강한 동맹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에 투자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 증진은 물론 양국의 국가 안보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도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평화적 시위와 집회의 권리를 지지해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최근 한국의 촛불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그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 요런 기사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 어저께 박근혜가 사실은 어제 그 다른 입장을 보인 거잖아.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 박근혜가 뭐 하야하겠다. 때는 안 정해졌겠지만 내가 물러나겠다. 대신 내가 물러날 때 폼나게 물러나게 해달라. 그리고 물러난 다음에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해라. 뭐 이런 이제 개설을 하면서 물러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수층이 막 흔들리면서 야, 이 박근혜를 잡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탄핵을 중단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던 대로 해. 아니야. 그냥 가.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예. 이게 미국에서 동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뭐 사실적인 하야 선언이다.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막 우기면서 새누리당이 뭔가 이제 흔들림을 보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박근혜가, 이걸로, 우리랑 무슨 뭐, 내부적으로 박근혜를 우리가 도와주거나 지지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소위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그니까 그,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야. 우리는 박근혜에게 미련 없다. 너희들의 뜻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탄핵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제 이게 박근혜가 나름대로 흔든 거란 말이야. 국회를 흔들어가지고 그 시간을 좀 벌고, 그리고 이제 도망갈 어떤 국리, 그러니까 좀 뭔가 전세를 변화시킬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미국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탄핵을 해도 좋다. 그런 사인을 분명히 보여준 거야. 예. 그래서, 네. 그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왜 종편들이 보여주느냐 하면, 소위 이제 안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안보 얘기를 하면서 173석에 119석, 무슨 얘기지? 19명 확정, 무슨 얘기야? 19명, 새누리당에서 19명? 새누리당에서 19명만 확정이다? 기다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줄게. 19명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19명이 찬성? 알았어. 좀 기다려봐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박근혜파에서는 종북몰이를 하고, 그니까 어저께 그 새누리당에서 그 김종태인지 뭔지가 종북 세력이 촛불을 선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안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지금 그러면서 이제 종편에서 실실 그동안 한 달 동안 안 나왔던 북한 사진이 나왔어. 종편에서 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안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제 이명박이, 이거 원래 계획대로 안 가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이명박 라인은 어떤 계획을 짰다. 내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지난번 계속 한 달 동안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얘네들은 박근혜 탄핵을 비박계가 주도하고, 그래서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 전국 주도권을 쥐고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고 더민주 낙오자들을 탈당파를 끌어들여갖고 거대 정당을 만들고 여기서 이명박 아바타를 세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한다고 해서 새누리 비박계가 스타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리고 전국을 주도할 수도 없어. 그리고 야삼당이 지금 똘똘 뭉쳐있고 야삼당에서 박지원을 이용해가지고 틈새를 벌이려고 그랬는데 번번이 실패한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론에 들어간 거죠. 야, 이대로는 탄핵 밀어붙여봤자 지금 이명박 라인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박지원이 계속 비박계를 막 추앙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박지원의 임무야. 지금 박지원의 임무가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이 주도권을 새누리 비박계로 넘겨라. 그러니까 박지원이 맡은 역할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이 판의 주도권을 새누리 비박계로 넘겨서 새누리 비박계가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게 박지원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박지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계속 새누리 비박계에게 매달려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야. 그 사람의 역할은 새누리 비박계를 띄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새누리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고 멋있게 스타덤에 올라서 국민의당을 딱 파트너십으로 정한 다음에 둘이서 합체하고 더민주에서 박영선 따라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합치면 거대당이 돼가지고 새로운 수권 정당 뭐 이런 지금 스토리를 지금 짜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일단 1단계에서 이 새누리 비박계가 주도권을 못 쥐고 있어. 그런데다가 그 박지원의 과거, 이게 이제 망치 부인을 뉴욕으로 불러가지고 뉴욕에서 박지원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다 꼬발리는 바람에 박지원에 대한 의혹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원이 판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야. 박지원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신경질 냈어. 야삼당 모여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는데
막 신경질 내더라고, 추미애한테. 그니까 이제, 추미애는 또 옳았구나. 이 판에 이제 지가 주인공인 양 떠들고 있긴 한데, 오늘 말이 쓸데없이 길었어. 근데 그게 신경질이 났더니 어쩐지 박지원이 뭐라고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 그니까, 근데 그 모습은, 만약에 박지원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있다면, 이 판이 지금 박지원이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그 대로 되고 있다면 박지원 신경질 안 내. 근데 지금 박지원 신경질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예. 내가 볼 때는 그래. 그게 이제 그 박지원이 지금 조금 신경질 내는 분위기는 원래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비박계에서 확 치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보수층이 흔들렸어야 돼. 보수층이 막 흔들리면서 이거 이 정도면 박근혜가 하야하겠다는 뜻이니까 이 정도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나왔어야 돼. 그런데 국민 99%가 분노한 거야. 어제 그 담화문을 보고 이 보수층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반으로 갈라져서 적어도 절반은 박근혜가 할 만큼 했다. 봐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온 거야. 그지? 전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뭔가 발을 뺄 명분이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은. 발을 뺄 명분이 없고 막 친박 애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하야라는 운동 이러면서 분위기 몰이를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술렁술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가 하면서 쑥 몰릴 수가 있는데 친박이 이건 사실상 하야다. 이거 그러니까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차디찬 거야 분위기가. 분위기가 차디차고 전혀 술렁거리지 않는 속에서 그 친박이 딱 외쳤는데 그런 거 있잖아. 점점점점 이런 분위기. 너무나 이렇게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친박도 어제 저녁 이후로 말이 없잖아. 그지? 어제 그 담화문 직후에 몇 놈이 떠들었어. 그 까마귀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담화문 직후에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는 둥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울림이 없는 거야. 쏠림도 없고 흔들림도 없어. 제대로 본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제대로 본 거예요? 국민 분위기를? 어제 그 담화문 이후에 뭔가 술렁술렁하고 하야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국민들이 박근혜 실질적 하야 선언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니까. 그죠? 전부 다 국민 막 99% 분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가 발을 뺄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네가 지금 최재경이 남기로 했다는 것부터 이미 지난 주말에 딜했다. 뭔가 합의 본 거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담화를 발표하고 술렁술렁 웅성웅성 그래 봐주자 뭐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것 같아. 원래 이번 주는 촛불 좀 쉬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에 다 모이자 이런 분위기로 돌변하고 시민사회단체나 막 국민들이 이것들이 진짜 막 이런 분위기잖아. 그치?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건가? 누리꾼 99%가 즉각 탄핵.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3차 담화 뒤에 누리꾼 99%가
즉각 탄핵하라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네티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국민들이 퇴학시키겠다라니까 자퇴는 싫다. 조기 졸업을 시켜달라. 이런 꼬라지다. 박근혜 어제 담화는 국민이 퇴학시키겠다 그랬더니 자퇴는 싫다. 조기 졸업장을 달라. 이런 얘기다.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야. 그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 예.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니까 그 이제 원래는 내가 볼 때는 어제 담화문으로 친박계가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비박계는 발을 빼는 그런 전략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어제 박근혜 담화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어제 박근혜 담화로 새누리당이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작전을 짠 거야. 근데 나는 실패했다고 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야삼당에게 그 지체 없이 탄핵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주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삼당도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입장이 곤란한 건 박지원이야.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이 야삼당의 단결을 막 흔들면서 새누리당의 입지 조건을 만들어내기로 했는데 그게 박지원의 역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주도해봤자 탄핵에 찬성해봤자 영웅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본전치기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새누리당 애들이 야 우리가 이게 박근혜를 탄핵해봤자 본전치기인데 지금 이렇게 그냥 가도 되냐. 뭔가 좀 따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애들은 지네 살 길을 모색하는 게 지금 이제 살 길을 모색하는 단계야. 그래서 막 웅성웅성 되고 있고 그런데 이 판에 이제 미국에서 소위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소위 한국의 보수층에게 우리는 촛불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소위 이제 안보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북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안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야. 지금 이제 박근혜파에서 박근혜와 이제 뭐 이렇게 박근혜파 언론인들이 뭔가 뭐라 그러지? 안보 핑계를 대면서 지금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금 이제 전국을 일단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장에 깎아버린 거야. 안보 걱정하지 마. 안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게 다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일당이 지금 뭔가 눌러 앉을 명분을 또 제거해 준 거야. 안보 핑계 못 대게끔. 그분은 자기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 자기 본인 지갑에 수금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일파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마다 2억 5천 이상의 돈을 자매들이 나누어서 기부했다고 기사가 증언했습니다. 선거자금을 받은 그 돈을 그동안의 신세를 갚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서 압박을 가한 것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받았던 돈에 신세를 갚기 위해서 기업을 압박하고 이들에게 이권을 주도록 권력을 행사한 것이 사익을 위한 추구가 아니란 말입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최 씨 일가한테 돈 안 받으셨어요? 유일한 답은 탄핵입니다. 탄핵을 통과시켜놓고
퇴진 일정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정도 분명하지 않은 퇴진을 논의하는 식으로 공을 던지는 이런 술수에 야당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18세 영상은 뭐야 이거? 바로. 오늘 담화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사임입니다. 자신이 결단하면 될 일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국회를 분열시켜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그런 정치적인 술책으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흔들림 없이 탄핵을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퇴진을 요구하는 그리고 또 탄핵을 추진하는 이 대열에 가장 혼선을 주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꾀하는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은 퇴진이든 탄핵이든 이 국민이 다 끝난 뒤에 국민들에 의해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이 18세 영상은. 이게 왜 관련 영상으로 떠? 야, 하여튼 이 유튜브 영상 뭔가 수상해. 유튜브 코리아. 이 유튜브 코리아가 내가 볼 때 아주 수상해. 이 플러스 18세인데 왜 저런 영상이야? 이 유튜브 코리아 사장가는 구글 코리아 사장이 옛날 옥시 했던 사람이고 옥시 사장 출신이고 뭔가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 얘가 지금 처벌도 안 받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뭔가 이렇게 주고받은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야권 세력의 뉴스에 전부 다 야관문 달아놓거나 관련 영상으로 18금을 달아놓거나 뭔가 하여튼 수상해. 정치면으로 하여튼 이상한 걸 많이 띄워놓은 게 난 의도가 있다고 봐.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어저께 방송 끝나고 나서 일단 이제 망치 부인이 볼 때 이거는 박근혜 영혼 없는 사과, 그리고 쥐가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기다려라. 근데 지금은 답변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신의 정권을 그러니까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라. 절차를 마련해주면 자기가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이 국회에다가 개헌을 요구해서 자기가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한 거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저께 손석희 뉴스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들어보니까 거의 똑같은 투로 얘기했더라고요. 그죠? 예. 어제 망치 부인이 방송 끝나자마자 이거는 뭐 개헌을 해서라도 지 임기를 바꿔서라도 조기 졸업 시켜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했다라고 이제 망치 부인이 봤는데, 그 손석희 사장도 거의 똑같은 논조로 상황을 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박근혜가 던진 승부수가 안 통했던 것 같아. 나는 도리어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가 바랬던 건 웅성웅성 술렁술렁, 야, 그래도 박근혜가 5천만이 다 나와도 하야 안 한다는 여자가 입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대단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술렁술렁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지가 명예롭게 폼나게 물러나게 판 깔아달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역풍이 막 확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원래 예정대로 12월 2일에 탄핵해버려라, 이게 이제 국민의 뜻이에요.
이게 국민의 뜻인데 여기서 누가 박지원이 이제 농간을 부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12월 2일에 탄핵안을 가결시켜버리면 이 새누리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 비박계를 아직 스타로 못 띄웠단 말이야. 박지원의 역할은 프레시안. 박지원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박지원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를 스타로 만들어서 그 주도권의 칼을 쥐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박계에서도 슬슬 눈치를 보면서 탄핵 찬성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의 목적은 탄핵 저지였다. 그러나 허술한 정략은 금세 간파당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제안한 3차 담화 이후 패족 위기에 처한 친박계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친박 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홍문종이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서 탄핵을 준비해놨고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하나가 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정치 테이블을 설정해놨는데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비아냥거렸다. 홍 의원은 비박 진영에 대해서도 어제 의원총회도 오랫동안 했지만 이제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타임테이블을 밝혔는데 저희가 꼭 탄핵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친박계의 허망한 기대일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은 새누리당 비박 진영과 탈박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 오히려 의도가 뻔한 정략적인 메시지를 던져 금세 간파당함으로써 역풍이 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담화는 야당이나 국민을 향한 것은 아니고 비박계를 위한 메시지라며 비박계를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잘 될지 모르겠다라고 혹평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도 담화의 목적 자체가 비박 교란용이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비박 담화다.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정리했다. 대국민 담화가 비박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대통령이 스스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거나 대통령이 직접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최순실의 일탈이 잘못일 뿐 선의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3번이나. 이 정도 대국민 담화문으로는 국민이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박근혜도 안다는 것이다. 대국민 담화가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 정치 분석실장은 정말 이름이 길어. 박 대통령 말대로라면 국회가 총리를 뽑으라면 뽑고 시점을 정해줘 퇴진하라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계산을 정치권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국회가 임기 단축 시점 계산 논란으로 혼란에 빠지길 기대했다는 것이다. 담화의 핵심은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탄핵을 막아보겠다.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은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건 국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실질적으로 다 책임을 피해갔고 퇴진 선언이 아닌데 퇴진을 선언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비박계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흔들리면 다 때려잡아야지. 하지만 비박계를 흔들겠다는 의도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내부가 동요하더라도 탄핵이란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만약 국회가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국회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로서는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게 큰 부담이다. 분노한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을 향해 갈 수도 있다. 박성민 대표는 대통령의 노림수가 성공한 적이 없다. 개헌을 던졌는데 JTBC 보도가 터져서 안 됐고 1, 2차 담화에서 국민 100만 명 광장에 나와 의미가 없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통령 뜻대로 안 된다. 대통령은 아직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대국민 담화 이후 비박근혜계는 일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탄핵 논의를 거두지 않을 뜻을 보였다. 비박 진영의 대변인 격인 새누리당 황영철은 30일 비상원 회의의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이 미뤄지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탄핵 가결선이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비상시국회의의 입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우리 입장은 더 확고해졌다는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박성민 대표는 지금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이 주장한 대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한다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하고 장관과 수석이 공범이고 종범인데 그런 행정부는 무너지는 게 맞다며 많은 사람 심지어 친박까지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는데 헌법적인 절차인 탄핵을 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 것은 역설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고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 나는 생각보다 비박근혜에게 탄핵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박지원의 주장이 계속 뭐라고 나오느냐.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어제도 손석희 뉴스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부결되면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탄핵 소추권에 대한 그 조건에,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만일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투표하기로 했는데 부결되면 다시는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위한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되면 다시는 투표할 수 없다라고 조건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법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따라서 지금 뭐 국회에서 부결되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국 교수가 뭐라 했어? 다시 임시국회 열어갖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 탄핵 소추권이 부결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시 못하는 거 아니라고. 예. 임시국회를 열어서 계속 탄핵안을 진행하면 돼. 예. 그니까 이제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가지 사안이 회기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가지 사안이 회기 중에 기각되면 같은 일사부재의인가 국회는? 그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라면 국회를 다시 열면 돼요. 일사부재의는 한 번의 회기야. 한 번의 회기 안에서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열어갖고 다시 통과시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사부재리하고 일사부재의가 있는데 일사부재리는 이 법정에서 얘기한 거고 그 일사부재의는 국회에서 한 번의 회기 중에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의인데 그러면 다시 회기를 열면 된다고. 임시국회는 독립된 회기이기 때문에 따로 열면 되는 거야. 근데 마치 한 번 부결되면 영원히 탄핵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 것은 그것도 웃기는 짓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명투표하면 돼. 기명투표에서 어떤 10세가 탄핵안에 찬성 안 했나? 어떤 10세가 탄핵안을 반대했나?
요것만 보면 그 10세만 잡으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탄핵안에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지. 찬성 안 한 새끼들을 잡아갖고 족침되는 거 아니야. 그 새끼들 영원히 국회에 다시는 못 들어가게. 아니 국가의 녹을 전혀 못 먹게. 전부 다 이거 뒤지게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기명투표를 해서 기명투표해갖고 탄핵에 찬성 안 한 새끼들의 명단을 작성해갖고 죽여버린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걸 마치 국회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찬성한 애들까지 왜 때려잡냐고. 반대한 새끼들만 때려잡으면 되는 거야. 요 말이 왜 중요하냐.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그 새누리당 비박계가 찬성했다는 걸 어떻게든지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탄핵안에 찬성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다음 정세 주도권을 쥐려는 작전이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뭘 요구하면 되냐면 찬성은 당연한 거고 이 10세들아 반대한 새끼들 잡아 죽이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찬성은 당연한 거고 아니 야당이 찬성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새누리가 찬성하면 대단한 거다? 그게 더 웃기는 거 아니야. 표창원이 왜? 표창원이 뭐 했길래? 표창원은 탄핵 추진 표결 반대 불참 의원들 명단 공개. (12월 2일) 탄핵 추진 표결 반대 불참 의원들의 명단 공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오는 12월 1일에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에 비박 일부 주저로 12월 2일 탄핵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야3당은 2일 추진합니다.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합니다. 라면서 자신 있으면 9일로 미루자 협상하자 대안 모색하자 해보십시오. 단 명단 공개 각오하세요. 라고 압박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와 최태민 일족 및 부역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지난 40년간 형성되고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 권력의 사유화, 부정부패, 부정축제, 불공정, 권력형 범죄, 특혜, 차별, 언론 탄압, 헌법 유린, 역사 왜곡, 공교육 붕괴, 국정 파탄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그 뿌리를 뽑고 공정하고 깨끗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관료든 이해 득실, 당리당략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라며 만고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마음껏 숨쉬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물려줍시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자,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오늘이 수요일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내일 국민의 뜻이 주저없는 탄핵이다. 즉시 탄핵이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야당이 자 그럼 2일날 가결했는데 야당만 참석하고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싹 다 죽일 놈들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야. 지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2일날 탄핵을 가결하지 않으면 박근혜가 도망간다는 둥 망명한다는 둥 뭐 큰일이 난다는 둥 이러면서 엄살을 떨고 있어요. 나는 걔네들이 간첩이라고 봐.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가 그러니까 12월 2일에 탄핵안을 상정했어. 그런데 새누리당이 빠졌어. 그러면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범죄 공범자라는 거, 한 놈도 살려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2월 2일에 올리는 것이 올려서 부결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예, 부결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새누리당이 참석 안 하면 이건 새누리당이 싹 다 죽일 놈이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다.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 없이 새누리당 출신들은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계에 면상 내밀 수 없도록 만드는 거다.
예. 망명을 준비한다고 지금 떠드는 애들이 있어. 뭐 이 천정배나 뭐 몇 명이 지금 박근혜가 망명을 준비 중이다 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근거는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야. 지금 이제 원래 어저께 담화문이 나오기 전에는 박근혜 망명이라는 걸로 막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띄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고, 이 망명한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어저께 우리가 분석한 대로 박근혜가 어제 얘기한 건 실질적으로 하야하겠다는 게 아니다. 물러나겠다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다 쌈만 붙이고 자기는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야심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했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 열 받을 대로 받아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근데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소위 부모님들, 예, 그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어제 발표를 보고 그 박근혜가 저 정도 했으면 국회에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나요?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이나 노인분들이 박근혜가 이 정도 했으면, 예, 이 정도 했으면 그 좀 국회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어른들이 노발대발 하세요? 더 욕해요? 진짜? 그렇군요. 예. 빨리 없애라고. 더 욕함, 더 화냄. 자, 그러면 박근혜는 계획을 일단 오늘까지 봤을 때는 실패한 거라고 보이고요. 예, 실패한 계획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불난 집에 기름 붓나,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블랙이다. 그게 이제 지금 분위기는, 이 불난 집에 휘발유 뿌렸다, 이런 거잖아. 그지?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린 그런 격이야. 지금 국민들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죠? 도리어 막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갖고 좀 걱정이야. 예. 국회의원 명단 공개.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김종태,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이정현, 정진석, 이우연, 정가균, 윤상현, 정우택, 민경훈, 김상훈, 이완영 등. 이완영이가 저게 아니에요? 성주? 이 16명의 의원이 있었다. 추가 확인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 요거는 지금 아직 투표를 안 한 거잖아요. 예. 지금 아직 투표를 안 한 거고, 현재까지 탄핵 반대 의견을 냈던 명단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까지의 탄핵 반대 명단 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중요한 건 표결에, 12월 2일에 표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 표결에 대한 입장, 난 이게 중요하다고 봐. 예.
야간문? 나 진짜. 이놈의 야간문은 내가 이 야간문한테 너네 나한테 돈 내라 그래야 돼. 아니 그러면은 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어제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국민의당 대표와 또 정의당 대표께 오늘 시국에 대한 야권의 공조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고자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해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온 국민이 바보란 말씀입니까?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국민이 드린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범죄 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대국민 사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걷어차면서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폐진시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헌법 법리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 소추뿐입니다. 이미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어제의 제안은 국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조장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200만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퇴진이 아닌 탄핵으로 단죄를 하자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내의 사정이 복잡하다라고 들립니다만 그러나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대통령 담화는 장사미사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더욱 굳건한 야권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일 대우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만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정의로운 새 역사를 우리가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굳건한 공조로 국민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역시 200만 촛불 민심과 국회 탄핵의 열차에 완전한 폐악질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실망을 주셨습니다. 또 특히 자기의 잘못은 없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폐악질 담화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개헌은 개헌이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선총리는 선총리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탄핵의 열차에 모두 함께 동승해서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비박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년 4월까지 대통령께서 지가 비박 대변인이야?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 4월까지 퇴진하겠다 하는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비박은 죽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촛불의 민심 그리고 지금까지 야 3당과 함께 추진키로 한 탄핵의 열차에 동승해서 12월 2일이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12월 9일까지 함께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정의로운 탄핵 열차에 동승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어떤 비난이나 이러한 것은 자제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핵만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새누리당 작전 지시였습니다. 탄핵을 코앞에 두고 탄핵 소추를 피해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담화를 통해서 나는 물러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시끄러우니 국회가 물러날 방법을 협의해달라.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임기 단축 개헌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 담화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임기 단축 개헌은 일고의 검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업을 요구하는 격입니다. 원포인트 임기 단축 개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임을 하든지 국회가 헌법에 따라 탄핵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건 없는 하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핵 외길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 담화로 탄핵을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꼼수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박계가 흔들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박계가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입장을 바꾼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앞다투어서 말한 반성문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비박계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섬길 것인지 국민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책임있게 판단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야3당 대표들이 모여서 흔들림 없는 공조를 확인하고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완수해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건 어떤 장면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박지원의 얼굴 보니까 전혀 승리자의 얼굴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투사의 얼굴도 아니고 굉장히 신경질이 나 있는 얼굴이죠. 네. 아까 내가 이거 생중계로 봤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추미애가 말을 길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지원이 뭐라고 추미애한테 시비를 걸었어. 뭐 사무총장이 어쩌죠 막 그랬어. 근데 추미애가 이렇게 쳐다봐. 그런 다음에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 이제 저 발언을 해 박지원이. 근데 이제 그때 심상정이 추미애한테 뭐래? 그러고 물어봐. 이렇게 눈빛으로 뭐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추미애가 이러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는 그 박지원이 뭐라고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기가 무슨 추미애를 야단치는 듯한 그런 투로 뭔가 한마디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이 추미애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그래 바로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그러니까 이 종편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래놓고 계속 박지원을 제일 먼저 얘기해. 박지원 나오고 추미애 나오고 심상정 나오고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제1당이 뭐예요? 더민주예요. 그럼 야당의 입장은 더민주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솔직히 그 뭐라 그러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으면 원내대표의 의견들을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꼭 지금 이제 이 당대표들의 의견을 굳이 내면서 그것도 박지원이 비대위장이야. 비상대책위원장. 제2당, 그러니까 야당 중에서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꼭 박지원을 야당 입장으로 제일 먼저 얘기해. 그래서 마치 박지원이 야당의 대표인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다 세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을 이제 계속 띄우고 박지원은 계속 처절하게 비박계를 막 자기가 비박계를 설득하고 있다. 비박계하고 자기만이 소통하고 있다. 그런 이제 뉘앙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박지원은. 근데 여러분 잘 기억나죠? 그 이정현이야가 박지원한테 충성했던 거. 불과 한 달도 안 됐어. 그죠? 11월 중순이었나? 이정현이가 박지원한테 충성. 그러면서 조용히, 의원님 불편하시지 않게 보안 유지, 막 이러면서 비밀리에 만났다는 거. 그거 이 문자 주고받다가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사실은 새누리당하고 비밀리에 뭔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 예,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인증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박지원은, 이게 판을 잘못 짜고 있는 거야. 이 야3당이 똘똘 뭉쳐있으면, 야3당이 똘똘 뭉쳐서 새누리당 너네 어떡할 거야? 너네 입장 정해.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따라오고, 아니면 뒤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박지원은 171석밖에 안 되니까 29명한테 구걸해야 된다. 계속 일관되게 외치고 있는 거야. 박지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당이 다 합쳐봤자 171석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박계 적어도 30석을 우리가 구걸을 해야 된다고. 지랄이야 진짜. 너네 먼저 선착순으로 29명에서 30명 태워줄 테니까 먼저 타면 살려주고 아닌 새끼는 다 뒤질 줄 알아. 이러고 가야지. 아니 171석이 왜 30석한테 벌벌 기냐고. 그게 박지원이 옛날부터요. 더민주 안에 있을 때 더민주에서 계속 그 새누리당하고 손맞잡고 새누리당 입장만 질질 끌려다닌 놈들이 있었어. 그 놈들 때문에 매번 욕은 더민주가 먹은 거야. 민주당이. 그게 누군지 박지원이 나가니까 표시가 나는 거야. 사실 박지원이 나가고 김한길이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욕이 줄어들었잖아. 그죠? 잘 생각해봐. 이제까지 항상 언론에서 야당 욕을 맨날 했어. 왜냐하면 이 야당이 그 새누리당에 끌려다닌다고. 야당이 새누리당에 끌려다닌다고 맨날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새누리당에 계속 끌려다닌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박지원 같은 일당이 이 민주당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뭐 정치는 상대가 있으니까 새누리당을 존중해야 된다는 둥,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둥, 뭐 타협해야 된다는 둥, 그따위로 계속 새누리당 의견에 질질 끌려가듯이, 그리고 걔네들 의견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더민주가 타이밍을 늘 못 맞춘 거야. 시기를 늘 못 맞추고 주저주저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고는 새누리당이 쳤는데 욕은 민주당이 먹었던 이유가 계속 저 박지원류의 움직임 때문이었다는 거죠. 새누리당의 의견을 더 중시하고 더민주가 새누리당을 따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했던 놈들, 그런 놈들 때문에 언제나 욕을 민주당이 먹었던 거야. 근데 이제 딱 다 나가고 나니까, 걔네들이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 더민주가 똘똘 뭉치는 거야. 그렇잖아. 더민주가 지금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 국면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된 거고, 그런 거죠. 그거 굉장히 잘 된 상황이고, 어제 박근혜가 원래 개헌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역풍불까봐 법과 절차라는, 법적 절차라는 말을 이제 돌렸던 거래. 그런데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손석희 나왔던가 어딘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임기를 고치는 건 개헌밖에 없다.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할 수 있는 건 개헌밖에 없는데, 자, 이 개헌을 하더라도 그 바뀐 대통령 임기는 다음부터 적용이야. 따라서 박근혜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탄핵. 예. 어저께 박근혜가 뭐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야. 다른 방법은 없어. 지가 지발로 하야하든가 아니면 탄핵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없다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는 법률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법에 5단계가 있다. 법에 5단계가 있는데 제일 낮은 법이 규칙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그 위에가 조례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를 조례라 그래. 그 다음에 명령이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요게 행정부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이런 게 다 명령이야. 그 다음에 그 위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야. 그래서 명령은 법률과 헌법의 이 안에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가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반한 게 너무 많아. 이것들 다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 위에가 법률이야. 왜냐하면 이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야.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 해.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게 주업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고, 법을 만드는 본업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 더 높은 거야. 그래서 명령은 법률을 벗어날 수 없어. 법률의 취지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시행령을 통해서 계속 법률 위반하고 지랄해온 거야. 요것도 다 바로잡고 다 구상권 청구해야 돼. 그 다음에 법률보다 높은 게 헌법이야. 근데 그 중에 국회의원 제도라든가 대통령의 임기는 뭘로 정해져 있냐?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 근데 헌법을 바꾸더라도 그 바뀐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따라서 박근혜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어요. 예. 박근혜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개헌으로 안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박근혜의 임기를 줄이기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뭐라고요? 박근혜의 임기를 줄이기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개헌을 해도 박근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다음 대통령부터 임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박근혜의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뭐밖에 없다? 다 같이 외워. 박근혜 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절차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탄핵밖에 없어. 탄핵밖에 없어요. 박근혜를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가 탄핵이다. 지금 박근혜가 어저께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야. 알고 그랬으면 사기고, 모르고 그랬으면 생쇼고, 모르고 그랬으면 그냥 지랄 연병 삽질이고, 지랄 삽질이고, 알고 그랬으면 사기친 거고. 근데 지랄 삽질일 가능성이 난 더 크다고 봐. 박근혜가 사기칠 머리는 되겠어? 예,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냥 어저께 박근혜가 그 대국민 삽질을 했다. 박근혜가 이제 어저께 마치 개헌을 통해서 자기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려고 하였으나 개헌에서 임기를 조정하면 지부터 해당 안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삽질이었다. 대국민 삽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현재까지 흐트러짐 없이 탄핵의 한 길로 잘 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야. 지금 이 새누리당이 어떻게든지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이리저리 작전을 피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봐 나는. 새누리당이 이리저리 자기네들의 유리한 국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작전 저 작전을 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더러 조기 퇴진을 얘기하면서 뭔가 친박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라앉는 배에서 이 항구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배를 출항시켰어. 그래서 이제 친박도 그냥 가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박계를 설득해야 되는데 비박계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이래저래 눈치를. 근데 이제 그러려면 비박계는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하면 소위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본단 말이야.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 근데 보수적 유권자들이 지금 박근혜를 용납 못해요. 내가 볼 때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더 화가 났어. 내가 느끼기엔 그래. 지금 진보 세력들은 박근혜가 이러는 걸 보면서 사실 좀 신나 있어. 박근혜가 이렇게 해갖고 본질을 드러내면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재미있고 뭔가 이제 이게 놀이판을 벌일 수 있으니까 신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사실 진보 세력들은 그렇게 화가 나 있질 않아. 그럴 줄 알았어. 박근혜 원래 또라이잖아. 이런 쪽인데 진짜로 자신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새누리당을 찍어왔던 유권자들은 지금 분위기가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가 또라이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뽀롱이 나는군 이러면서 재밌게 생각하는데,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진짜 자기가 찍었거든.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훨씬 더 이렇게 단정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그 도덕적이라고 생각했고, 이명박은 싸구려 장사치지만 박근혜는 뭔가 단정한 그 공주로서 교육받은 로열 패밀리라는 그런 어떤 그 환상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환상에서 제대로 엄격하게 교육받은 이 귀족적 교육을 받은 박근혜다 이러면서 찍었던 사람들이 이게 약쟁이 무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약쟁이 무당이라는 사실에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멘붕 다음에 들끓어오르는 분노감이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이야. 굉장히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가 옛날부터 제정신이 아닐 거란 생각이 막연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충격이 안 돼. 그렇게 큰 충격이 안 돼 있는데, 근데 보수적인 유권자, 이 박근혜를 찍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그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받은 충격은 우리가 상상한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박근혜는 아주 귀족적인 교육을 받은 그래서 되게 단정한,
그리고 평생 국가와 결혼해서 혼자 살았던 청초한 그런 갑자기 미안해요. 이제 그런 존재로 생각해 왔는데 막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가 발견되고 대머리 치료제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막 그 공주 주사가 막 나타나고 이러면서 거기서 받은 이 패닉 그런데다가 그 최순실의 모든 이 추문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막 지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박근혜를 지지해왔던 이 노년 유권자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던 거야. 죄송해요. 아유, 속이요. 그래요. 비아그네. 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보수 유권자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근데 보수 유권자층을 유일하게 협박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안보 얘기였어. 안보 논리. 보수 유권자층을 유일하게 박근혜에게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코드 하나가 안보 논리였어. 그래갖고 이제 박근혜를 지금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명분을 준비했을 텐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보수적 유권자층으로 사인을 보낸 거야. 우리는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보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북한을 잘 감시하고 있다. 이런 사인을 지금 어제 보내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비박계가 대가리가 터질 거야 아마. 지금 야당에서 12월 2일에 탄핵안을 진행시킨다는데 여기에 끼어야 돼 말아야 돼. 끼어 아니야 말어 너 어떡할 거야. 너는 지금 얘네들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뭐 무슨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는 약자가 아니야. 어디 와서 제대로 무릎 꿇라 안 꿇라 보자 이런 상황이야 지금. 지금 무릎 꿇어 말어 막 꿇어 말어 이러고 있는 건 비박계지. 우리가 비박계에다가 막 구걸하고 막 도와달라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았죠? 우리 국민들이 너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네 새끼들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에 반대해? 그래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입석 29개. 선착순 30석. 예. 선착순 30석인데, 이거 안 탄 놈이 쥐들이 손해인 거야. 안 탄 놈들은 다 죽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걸 무슨 새누리당에다가 구걸을 해서 탄핵안을 간신히 가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박지원의 논리는 개소리다. 그리고 어저께 박근혜가 주장한 대로 자기의 임기를 개헌을 해서라도 조정해달라는 또 개삽질이다. 왜냐하면 개헌을 하더라도 박근혜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박근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고 탄핵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를 12월 2일에 탄핵시키지 못하면 박근혜가 도망간다는 둥, 망명을 간다는 둥 그런 주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만처럼 도망갈 수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이승만은요 새파랗게 젊었을 때부터 미국에 살았어요. 이승만이 막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야. 이승만이 상해에 있었던 건 1년도 안 돼. 이승만은 1904년부터 4년부터야. 1904년 5년부터 계속 미국에 있었어. 45년까지 미국에 있다가 근데 중간에 잠깐 상해에 가서 지가 통령으로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다 편지 썼던 게 들켜가지고 탄핵을 당해요. 그래서 추방당해갖고 미국으로 가. 20년에. 그래가지고 21년인가에 추방을 당해가지고 1905년부터 45년까지 계속 미국에 살고 2년만 중국에 잠깐 1년 반인가만 중국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계속 외국 생활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지가 미국에서 살았던 어떤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인맥,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거처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이승만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는
망명이 편했던 거야. 그러나 박근혜는 계속 국내에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는 혼자서 햄버거도 못 써먹어. 누가 옆에서 포크 나이프를 갖다 주지 않으면 햄버거도 못 먹는 애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가 어디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왜 가령 이승만이처럼 계속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해외가 있다면 도망을 갈 수 있겠지.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가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독일로 재산을 빼돌려서 박근혜 망명을 준비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독일에서도 최순실의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독일에서 그 최순실이 무슨 불법 일을 행했어. 그래서 그 재산을 전부 다 압류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박근혜가 이 독일로 갈 가능성은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박근혜가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승만처럼 망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범죄자야. 우리나라의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를 외국에서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 망명이란 말은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김대중이 망명했어.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강자가 김대중이란 약자를 죽이려고 하면 망명이 받아들여져. 정권에서 권력자가 어떤 야당 인사를 죽이려고 그러면 야당 인사에 대한 망명이 인정이 된다고. 그런데 박근혜는 권력자야. 권력자였던 게 지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으로 튀겠다. 특히 만약에 외국으로 간데 미국으로 간다? 그럼 미국하고 한미 관계가 깨지는 거지. 한미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이승만 때는 그런 망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인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승만을 우리가 범죄자로 찍지는 않았었잖아. 어떤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승만 때 검찰이 이승만을 검찰 수사 중이었어요? 공범이라고 명시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스스로 하야하고 도망을 가는, 그리고 지가 살 수 있는 길이 하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야하고 망명을 한 거지. 근데 지금 박근혜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박근혜가 망명을 갈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선진국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고산지대로 가려고 비약을 해서 한 게 아닐까. 선진국에서는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돼 있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어 있고 박근혜는 범죄자야. 그래서 지금 임기가 그러니까 박근혜 직무정지 시킨 뒤로는 얘는 지금 탄핵이 결정되면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한국의 촛불을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들은, 박근혜하고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 박근혜하고 지금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란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특검이 진행될 동안 시한부 기소 중지란 얘기야. 예.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시한부 기소 중지란 얘기지, 이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 중지. 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즉 공무상 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 의견으로 특검에 인계한다는 방침. 검찰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하고 특별검사에게 넘긴다는 얘기야. 특별검사에게 넘긴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얘네들하고 공모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 가운데 일부도 기소 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막판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 강제모금 등 삼성, 롯데 등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 박 대통령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특검에 인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망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망명은 어떤 강한 국가 권력을 피해서, 그러니까 독재자의 손을 피해서 죄 없는